네, 안녕하세요. 네, 위크리드의 정승규라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 유튜브를 올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찍은 거를 보니까 너무 표정이 많이 어둡고, 사실 그때 많이 웃은 건데, 저 영상에서 보니까 굉장히 인상을 쓰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렇게 좀 오바를 해서 많이 웃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유튜브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제가 좀 많이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점 좀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중소기업 연구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중소기업 연구원으로서의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준비해 놓은 화면 같이 보시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같이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중소기업 연구원으로서의 필요한 자세인데, 잠시만요. 지금 디스플레이가 약간 좀 이상해서, 네, 이제 잘 나오고 있겠죠. 네,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시작할게요. 중소기업 연구원으로서의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각 개인이 핵심 연구 인력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 분야에서 본인이 실질적인 연구 책임자라는 점인데요. 모든 중소기업 연구원들이 마찬가지지만 각자의 역할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자가 맡고 있는 아이템들이 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떤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연구소 재직을 할 때 저희가 2명에서 5명으로 인원이 늘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여기에서 이 5명 중에서 결원이 생기면 업무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때 아니나 다를까 실질적으로 한 명의 연구원이 퇴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문제가 지속이 되냐면 새로운 직원이 연구원이 입사를 해서 그 퇴사했던 직원의 아이템을 받아서 어느 정도 연구가 익숙해질 때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와 같이 모든 연구원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소기업 연구원들은 더더군다나 개인별 업무에 있어서 핵심 인력이 되고요. 그 회사에 있는 신규 아이템에 대해서도 핵심 인력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개발 아이템을 모두 이해하는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바꿔 말하면 전체 연구, 그러니까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서 취급하고 있는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여러 가지의 아이템을 조율할 수 있는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연구원 한 사람이 한 개 내지는 두 개의 아이템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이 만약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이유들, 개인적인 일정이나 몸이 아프거나 출장이나 이렇게 해서 빠지게 되면은 업무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케팅팀이나 영업팀에서 샘플을 요청한다든지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아이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정상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연구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적은 숫자임에도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같이 중복해서 맡았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아이템들이 갑자기 많아지고 연구원들이 갑자기 또 늘어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개 내지 두 개씩의 아이템만 맡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이템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그 지식이 딸리는 경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템이 그 연구원이 빠지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수행이 어려운 연구나 그 진행 과정을 제대로 모니터링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 로테이션을 좀 실시를 해 봤습니다. 한시적으로. 업무를 좀 바꿔봤어요. 1년이나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바꿔봤는데, 문제는 그 다른 파트의 직원들, 다른 파트의 어떤 일반적인
그 영업팀이나 마케팅 직원들이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그 전에 했었던 그 부분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같이 맡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빠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가 막 메꾸게 됐었고 또 다른 사람이 빠졌을 때 그 부분을 또 제가 메꾸게 되고 만약에 그 해당 연구원이 없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연구원 경력이 3년 이상이 됐었고 뭐 3년보다 훨씬 더 이상이 됐었지만 네, 3년 이상의 연구원이 이와 같은 연구적인 업무들 코디네이팅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R&D,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R&D 정보 지원 사업의 실무자로 좀 더 적합하다고,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중소기업 연구원으로서의 필요한 자세, 그 세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아이템에 대한 열정입니다. 실험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궁금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원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연구원들 실험의 대부분이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10번 하면 이제 8번, 9번은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의 개인적인 사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실험이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화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런데 하루에 실험이 끝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루에 딱 실험을 하고 아이템에 딱 해서 이게 결과가 뭐냐라고 이렇게 딱 확인하는 실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보통은 이틀 이상의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원분들이 대부분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재직했을 당시에 주말이나 이렇게 되면은 길게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실험을 하지 않았던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급하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험을 진행을 해서 주말에도 나와가지고 그 실험을 연계해서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추천해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었는데 이 과정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워라밸이 깨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도 많이 소홀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빨리 지쳐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제 실패를 하는 실험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빨리 지치게 되고 또 워라밸이 깨지게 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절대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그만큼 자식이 자신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좀 임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중소기업 연구원으로서 필요한 자세 네 번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연구 외에 다양한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근데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여기 있는 연구원 이 보시는 것처럼 노트북도 봐야 되고, 실험 일지도 써야지 되고요. 또 실험도 해야지 되고요. 또 다른 파트 직원과 미팅에 대한 어떤 일정도 잡아야지 되고요. 방문하는 어떤 사람들, 방문자하고 어떤 미팅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모든 파트에 있는 뭐 마케팅을 포함해서 다수의 파트에 있는 분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 시절에 훨씬 더 이와 같은 일을 좀 많이 겪어봤습니다. 사례를 또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제조품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담당 연구원일 경우에 제 연구가 이 기간 동안에 클레임을 해결하는 기간 동안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적합품이 생산됐다. 그러면 생산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바로 또 투입이 돼서 연구소하고 생산이 가깝게 있으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겠지만 따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을 경우에는 이 바로바로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며칠간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연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저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은 바로 R&D 정보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R&D 정보 지원 사업의 특징상 지원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다 선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 경우에도 이제 실험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다수를 지원을 해서 떨어졌던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이 R&D 정보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 계획서 작성, 대면 평가 작성, 대면 평가 기간, 대면 평가 준비, 중간 보고서 작성, 중간 보고서 제출, 최종 보고서 작성, 최종 보고서 제출 등 여러 가지 어떤 업무에 필요한 시간들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반복하다 보면 정말 이제 연구 시간을 내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을 정도로 어려워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R&D 정보 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 어떤 아이템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R&D 정보 지원 사업을 하게 됐지만, 반대로 좀 역설적입니다만 R&D 정보 지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험에 조금 더 소홀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서류 대응 부분인데,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에 맞도록 그 해당 국가의 거래처에서 양식을 보내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를 또 양식에 따라서 다 대응을 하다 보니까 서류 준비를 하다 보면 실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좀 저에게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제 중소기업 연구원으로서의 필요한 자세 네 번째까지 봤고요. 다섯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연구의 원리를 파악하면서 실험을 하는 습관입니다. 원리를 파악한다.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창 시절부터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긴 한데 이 말을 좀 바꿔서 표현하면 왜라는 질문으로 자신에게 던지면서 실험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입사 후에 선임연구원으로부터 자기 아이템을 수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실험을 할 때 연구원들, 신입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토콜대로 실험 방법대로 그대로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스텝 끝나면 2번 하고 2번 하면 3번 하고 이렇게 쭉 이제 순차적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갈 때 그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좀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좀 쉽게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왜 하냐? 3단계에서 4단계에 넘어갈 때 A라는 원료를 왜 첨가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습관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아이템을 넘긴 다음에 한참 어느 정도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신입사원에게 물어봤죠.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넘어갈 때 A라는 물질을 왜 첨가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아쉽게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네, 좀 아쉬웠던 부분이긴 한데 정답을 바라는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가장 이제 일반적인 답변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였고요. 뭐 이제 나머지는 좀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까지 봤고요. 이제 여섯 번째. 자신만의 연구 역량을 신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자신을 다른 연구원들하고 차별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험들이 다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 번 실험을 했을 때 실험을 망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한 번 정도는 그 실험 조건과 동일하게 실험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첫 번째 실험에서 잘못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잘못되었다고 가정이 되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걸 세 번, 네 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좀 선임 연구원들이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 잘못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실험 조건을 계속 변경해서 실험을 해야지 되는데 또 한 번에 너무 많은 팩터를 바꾸는 것도 비추천하고요. 한 번 실험할 때 한 개씩의 팩터를 바꿔야 뭐 그 해당 소재가 그 조건에서 발현되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실험 조건을 계속 변경해서 실험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해요. 자신도 모르게.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자신의 연구 역량이 성장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섯 가지 정도 살펴봤는데 일곱 번째에서 제가 중소기업 연구원으로서 필요한 자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 역량 성장을 위한 세 단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단계를 세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했었던 말씀에 대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험의 원리, 연구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아까 직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다양한 결과를 경험해 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본인의 연구가 잘 되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세 번째가 좀 많이 중요한데요.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자신의 연구에 함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를 객관적인 관점보다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잘못된, 왜곡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해도 괜찮아.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좋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그 연구를 검증을 하지 말고 선임 연구원이나 동료 연구원들에게 그거를 보여줘서 그 연구원들의 반응을, 피드백을 받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과정은 고객이 그 해당 제품을 썼을 때의 반응하고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단계가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지난 첫 번째 시간과 마찬가지로 R&D 정부 지원 사업 합격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이 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페이지 수를 제가 앞에서 적어 드렸으니까 요 페이지 수를 참고하시면 그리고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같이 참고하시면 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지금 첫 번째 시간보다는 많이 좀 좋아졌을까요? 네,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R&D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업 계획서 작성 노하우 첫 번째 단계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이제 추석 명절과 관계없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